여러분, 혹시 오늘도 식사를 마치자마자 입안의 찝찝함을 참지 못해 욕실로 달려가 뻣뻣한 칫솔을 집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아픔을 손끝으로 느껴온 저 김민수는 오늘 진료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70년 인생의 무게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치아를 지키기 위해 바쳐온 그 눈물겨운 성실함이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뿌리째 뽑아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두드렸던 74세의 박철수 어르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춘천에서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했던 그분은 은퇴 후에도 군인 특유의 절도와 규칙적인 삶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오신 분이었죠. 꼿꼿한 허리와 형안을 가졌던 어르신의 유일한 자랑은 5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333 법칙이었습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안에 3분 동안 정성껏 치아를 닦는 것. 그것이 어르신에게는 자신을 관리하는 가장 고결한 의식이었고 그 덕분에 충치 하나 없는 건치로 노년을 맞이했다며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앞에 앉은 어르신의 모습은 마치 패배한 병사처럼 참담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찬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공포가 되었고 나중에는 겨울바람이 입가에 스치기만 해도 전신이 뒤틀리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하셨다더군요. 제가 어르신의 입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한동안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듯 보였지만 치아의 실상은 처참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 마치 노련한 나무꾼이 날카로운 도끼로 수십 번 내리찍은 것처럼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속으로 붉은 신경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위태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치아를 보호해야 할 범랑질은 이미 흔적도 없이 마모되어 버렸고 앙상하게 드러난 치아 뿌리는 마치 껍질 벗겨진 생살처럼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치아 경부 마모증이라 불리는 증상이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바르게 살고자 했던 한 인간의 노력이 빚어낸 너무나도 비극적인 흉터로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어르신께 차마 내뱉기 힘든 진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어르신,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치아는 세균이 파먹은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5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닦아오신 그 칫솔질이 어르신의 치아를 직접 깎아내버린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르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진료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학교에서도 방송에서도 밥 먹으면 바로 닦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몸을 아끼려고 그 고집스러운 성실함으로 지켜온 습관이 내일을 망쳤다니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억울함과 허망함이 뒤섞인 어르신의 눈시울은 금세 붉게 물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만지시는 모습에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박철수 어르신만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보건 통계와 임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잇몸 질환과 치아 마모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시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목격한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20대와 30대에 튼튼하고 두꺼운 범랑질을 가졌을 때 배웠던 그 낡은 위생 상식을 70대가 되어 얇아지고 유리처럼 약해진 치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재진자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손상이 입안의 통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도쿄대 등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수많은 논문에 따르면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 인해 치아가 마모되고 잇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유랑하게 됩니다. 이 염증이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신경세포를 파괴하여 치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통계 수치가 80% 이상의 신뢰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결국 입속의 작은 상처 하나가 내 전신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 되는 셈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식사 직후에 양치질이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일까요? 왜 평생의 부지런함이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진 양치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드리려 합니다. 지금 당장 그 뻣뻣한 칫솔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치아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고려청자를 거친 철수세미로 박박 긁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쏟아부어도 여러분의 치아는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들으시고 무릎을 탁 치며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라며 탄식하셨던 그 치유의 비결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려 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내 치아로 갈비를 뜯고 아삭한 김치를 씹으며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하는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강력한 생존 수칙, 병원에서는 바빠서 절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그 진짜 의학 정보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수십 년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상식을 뒤집고 잃어버린 치아의 생명력을 다시 꽃피울 눈물겨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료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정학범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올해로 85, 광주에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내시려던 어르신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어르신은 얼마 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으셨고 정밀 검사 결과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르신을 괴롭히는 것은 심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잇몸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피가 멈추지 않았고 치아들은 뿌리가 훤히 드러난 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 내 나이 80이 넘으니 이제 심장도 말썽이고 입안도 엉망이네. 이 나이에 이까지 치아 좀 아픈 게 대수겠나 싶어 참았는데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들어. 그 고집스러운 인내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히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입속에서 시작된 시한폭탄이 온몸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라고 간곡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치아 문제를 단순히 입안의 일로만 치부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입안은 온몸으로 통하는 거대한 고속도로의 입구와 같습니다. 치아 주위의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에 서식하던 수억 마리의 유해 세균과 염증 부산물들은 잇몸 혈관을 타고 기다렸다는 듯이 혈류 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침투한 세균들은 온몸을 유랑하며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는데 정 어르신의 경우 그곳이 바로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하버드 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20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심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72%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연세대학교 의료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구강 내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률은 3배, 당뇨 합병증 위험은 6배까지 치솟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잇몸에서 시작된 작은 피 한 방울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축적해 결국 치매 알츠하이머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학범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며 마른 침을 삼키셨습니다. 그동안 죽을 때 다 됐는데 이까짓 거 좀 아프면 어때? 라며 방치했던 잇몸 염증이 자신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의 잇몸 상태는 세균들이 혈관 속으로 무단 침입하기에 가장 완벽한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것은 단순한 치과 치료가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속의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비싼 심장약을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치아와 잇몸의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를 넘어 우리 전신을 지탱하는 면역력의 근간입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 치아를 깎아내고 잇몸을 상처내는 행위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막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60세가 넘어서 겪는 치아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포기 대신 이 나이니까 더더욱 이라는 마음으로 입속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정 어르신이 그날 제 진료실에서 흘리신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다시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거울을 보았을 때 붉게 부어오른 잇몸이나 깎여나간 치아 뿌리를 보며 그저 세월 탓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난 잇몸 사이로 침투한 세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더 오래 보고 남은 여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입속 건강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85세 정학범 어르신이 겪으신 이 시련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에 우리가 겪게 될 미래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진짜 치아 생존 수칙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입속의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정 어르신이 다시 건강한 미소를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치아와 전신 건강에도 새로운 봄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정겨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후식으로 즐기는 새콤한 귤 한 조각이 여러분의 치아를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탕의 뜨거운 물속에 몸을 푹 담그고 30분 정도 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끝부터 온몸의 피부가 하얗게 불어터지고 손으로 살짝만 밀어도 때가 국수가닥처럼 힘없이 밀려 나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여러분의 입속에 있는 치아의 상태가 바로 이 뜨거운 물에 퉁퉁 불어버린 피부와 똑같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부분의 음식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물론이고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는 각종 과일과 커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입속 환경은 순식간에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때 치아를 감싸고 있는 가장 단단한 무기질층인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결합력이 약해지며 흐물흐물한 상태가 됩니다. 치아의 갑옷이 무장해제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방비 상태의 치아를 향해 무엇을 합니까? 입안의 찝찝함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욕실로 달려가 뻣뻣한 칫솔모에 치약을 듬뿍 묻혀 박박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연약한 살결을 거친 이태리 타월로 온 힘을 다해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라면 피가 나고 새살이 돋기라도 하겠지만 치아는 다릅니다. 산성에 의해 연해진 범랑질은 칫솔질 한 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가루가 되어 깎여 나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치아 침식 덴탈이라 부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 침식의 가장 전형적인 희생자였습니다. 어르신은 몸에 좋다는 식초물을 매 식사 때마다 챙겨 드셨고 군인 정신으로 식후 3분 안에 양치를 마치셨지요. 식초라는 강력한 산성 물질로 치아를 녹여놓은 상태에서 칫솔이라는 연장으로 치아를 깎아내셨으니 그 아무리 튼튼한 치아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도쿄 의과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 데이터는 우리에게 더욱 큰 경종을 울립니다. 콜라나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 음료를 마신 직후에 양치질을 한 그룹은 물로만 헹군 그룹보다 범랑질 소실률이 무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랑질이 이미 얇아진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식후 즉시 양치는 치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겉면이 조금씩 깎여 나가다 보면 결국 신경과 연결된 상아질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때부터 찬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시린 증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박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의 치아는 지금 너무나도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 칫솔질하는 것은 어르신의 소중한 치아를 사포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칫솔을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줄 무기라고 생각했던 칫솔이 사실은 자신의 치아를 갉아먹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지요. 하지만 이것이 감출 수 없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산도는 생각보다 강력하며 우리 치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치매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던 입속 환경이 나이가 들면 산성 상태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후 즉시 양치를 고집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부지런해야 건강하다는 격언이 적어도 치아 관리에서는 잠시 게을러져야 건강하다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아의 갑옷이 다시 단단해질 시간, 즉 산성 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치아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산성 음식의 습격에 몸을 떨며 곧 들이닥칠 칫솔의 거친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밥 먹고 바로 욕실로 뛰어가는 대신 잠시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며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40년 차 의사가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충고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그토록 아파하셨던 그 찌릿한 통증의 원인은 사실 아주 사소한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럼 음식 찌꺼기를 1시간이나 입안에 놔두면 다 썩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찝찝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제 설명을 듣던 이영희 어르신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에게 식후 즉시 양치를 강조해 오신 분이니 제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 우리 몸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액체인 침의 기적에 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우리 입속에는 치아를 지키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자 코팅제인 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침 속에는 칼슘, 인, 마그네슘과 같은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가득 들어있지요. 식사 직후 산성 음식에 의해 흐물흐물해진 범랑질을 다시 단단하게 메워주고 복구하는 과정. 이를 의학 용어로 재광화, 레미너럴라이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침이 치아 표면에 천연 시멘트를 바르고 코팅을 입혀서 다시 강철 같은 갑옷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시간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1시간의 법칙은 단순히 양치를 늦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아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존중의 시간입니다. 이 60분 동안 우리 입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침샘에서 쏟아져 나온 타액이 입안의 산도를 정상 수준 pH 7 근처로 중화시키고 침 속의 이온들이 산성 공격으로 느슨해진 범랑질 격자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다시 견고한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치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 섭취 후 60분이 지난 뒤의 치아 경도는 식후 즉시보다 무려 3배 이상 단단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제가 방해하고 있었군요라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몸의 자생력을 믿지 못하고 무리하게 칫솔을 들이밀어 복구 중인 치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1시간 동안 음식 찌꺼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즉시 미지근한 물을 입안에 가득 머금고 30초 동안 구석구석 강하게 우물우물한 뒤 뱉어내십시오. 이를 두세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커다란 음식 찌꺼기와 산성 성분의 70% 이상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썩어서 충치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입속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하여 충치를 유발하는 산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작 1시간 늦게 양치한다고 해서 멀쩡하던 치아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시간을 참지 못해 양치를 서두르다가 치아 표면이 갈려나가는 것이 노년기에는 100배, 1000배 더 위험한 일입니다. 충치는 때워서 고칠 수 있지만 마모되어 없어진 범랑질은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완벽히 재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식후에 물로 꼼꼼히 헹구고 나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몇 곡 듣거나 손주들과 전화를 하거나 신문을 읽으며 온전히 일시간을 즐기시라고 말입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일주일 뒤 환한 미소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1시간 기다렸다가 양치를 하니까 입안이 훨씬 편하네요. 예전엔 양치하고 나면 오히려 잇몸이 얼얼했는데 지금은 치아가 아주 든든해진 기분입니다. 어르신의 그 짧은 소감 속에 기다림의 기적이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60세 이후의 치아 관리는 청소가 아니라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치아가 스스로를 보호할 시간을 주는 것, 침이라는 천연 보약이 내 치아를 충분히 적시고 단단하게 만들 시간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천만 원의 임플란트 비용을 아끼고 죽을 때까지 내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 후 칫솔 대신 물 한 컵을 드십시오. 그리고 시계를 보며 즐거운 기다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1시간의 여유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바꾸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통틀어 제가 발견한 가장 쉽고도 강력한 치아 건강법.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위대한 복구 시간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진료실의 고요한 조명 아래 김순자 어르신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앉아 계셨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채소를 팔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어르신의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누구보다 밝으셨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르신은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치아가 세월의 때가 탄 듯 누렇게 변해버린 것이 못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시장 사람들도 다 나이 먹었다고 생각할 텐데 이까지 누러니까 꼭 안 씻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나요. 어르신은 시장에서 번 돈 아껴가며 마트에서 가장 비싸고 강력 화이트닝이라고 적힌 미백 치약을 사서 하루에도 몇 번씩 치아를 문지르셨다고 합니다. 하얘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치아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치아 상태를 살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쪽에서 투명하게 빛나야 할 범랑질은 이미 흔적도 없이 마모되어 있었고 그 속에 노란 상아질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사용하신 미백 치약은 사실 치아를 하얗게 표백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연마제라는 돌가루 성분으로 치아 표면을 깎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범랑질이 두꺼워 어느 정도 견뎌내지만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치아는 이미 수십 년의 풍파를 겪으며 얇아질 대로 얇아진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얇은 습지 한 장을 걸치고 있는 치아에 거친 사포를 대고 박박 문지른 격이지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내 여러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자료를 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연마 미백 치약의 마모도는 일반 치약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높게 측정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범랑질의 두께가 청년층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미백 치약을 사용하는 것은 치아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하얀 치아를 원하셨지만 연마제가 겉면을 다 갈아버리자 오히려 안쪽의 노란 상아질이 더 선명하게 비쳐 보였고 결국 치아는 더 누렇게 변하고 신경은 노출 직전까지 가서 찬물은커녕 숨만 쉬어도 시린 통증에 시달리게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백 치약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더 닦을수록 더 누래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악순환 말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어르신, 어르신의 치아는 빡빡 닦아야 할 녹그릇이 아니라 아기 다루듯 살살 달래야 할 얇은 유리잔입니다. 화이트닝이니 강력 세정이니 하는 문구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노년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연마제가 적게 들어간 저연마 치약이나 시린 이 전용 치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어 탄산칼슘이나 이산화규소 같은 연마 성분이 앞쪽에 위치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제가 권해드린 부드러운 치약으로 바꾸신 지 불과 몇 주 만에 어르신은 시린 통증이 몰라보게 줄어들었다며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하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고통 없이 음식을 씹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어르신의 환해진 표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이영희 어르신이 몹시 지친 기색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뜨면 입안이 마치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어요.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고 자다가도 목이 말라 몇 번씩이나 깨곤 합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입안에 보이지 않는 수호신인 침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침샘 기능은 자연스럽게 퇴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각종 약물입니다. 이 어르신은 고혈압약과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오랫동안 드셔오셨는데 이런 약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구강건조증입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치아를 보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연 코팅제이자 소독약입니다. 침 속에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소와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이 마르면 입안은 순식간에 세균들의 천국이 되고 맙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치아는 아주 작은 산성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며 잇몸 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구강건조증을 앓는 노인은 일반 노인보다 충치 발생률이 4배, 치주질환 위험이 5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침이 마른다는 것은 치아의 생명줄이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구강건조 때문에 입 냄새가 날까봐 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입을 가리셨고 그 스트레스는 다시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것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라 약물과 노화로 인한 증상이니 절대 자책하지 마시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렸지요. 어르신, 주무시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반드시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60%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다면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셔 입안을 늘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침을 대신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입마름을 방치하는 것은 치아를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발가벗겨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르신은 제 조언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밤새 잠을 설치게 했던 입안의 통증과 건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음식 맛도 예전처럼 느껴지고요. 어르신의 이 한마디는 침이 우리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입안이 마르는 증상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침이 마르면 치아도 죽고 여러분의 일상도 함께 시들어갑니다. 입속의 수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 치아 생존의 핵심 열쇠입니다. 진료실 거울 앞에 서신 최두식 어르신은 자신의 치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며 거친 나무를 다뤄오신 어르신의 손만큼이나 치아도 많이 닳아 있었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가 칫솔질에 밀린 것처럼 둥글게 파인 게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톱날로 썰어낸 듯 선명한 V자 모양으로 깊게 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김 박사, 내가 양치질을 옆으로 3개 해서 이렇다는데 나는 평생 살살 닦으려고 노력했거든. 도대체 왜 이런 건가? 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턱관절 근육을 만져보며 그 원인이 칫솔이 아닌 밤사이에 가해진 엄청난 물리적 폭력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어르신 본인도 모르게 잠결에 행해지던 이 가리와 이 악물기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식사할 때 씹는 힘은 보통 50kg에서 60kg 정도입니다. 하지만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갈거나 꽉 깨물 때 발생하는 압력은 무려 100kg에서 150kg에 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밤새도록 치아 위에 올려두고 비비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치아는 이 엄청난 수직 압력을 견디다 못해 가장 약한 부분인 목 부분이 툭 터져 나가듯 깨지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굴곡파절압리이라고 합니다. 마치 마른 장작을 세로로 강하게 누르면 옆구리가 터져 나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생의 고단함을 밤마다 이를 악물며 견뎌오셨던 것입니다. 일본 규슈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이 가리는 치아 마모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치조골을 파괴하여 멀쩡한 치아를 한꺼번에 빠지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이 자신이 이를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관자놀이 부근에 두통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치아는 밤새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최 어르신께 저는 개인 맞춤형 마우스 가드, 즉 스플린트를 제작해드렸습니다. 밤에 잘 때만 끼고 자도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장치가 대신 흡수하여 치아가 부서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박사님,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던 어르신은 한 달 뒤 몰라보게 편안해진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치아를 찍어내리던 무거운 압력이 사라지자 잇몸의 부종도 가라앉고 턱의 긴장도 풀린 것이지요. 칫솔질을 아무리 잘해도 해결되지 않던 근본적인 파괴의 원인을 잡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신의 치아 목 부분이 V자로 깊게 패여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칫솔이 보낸 신호가 아니라 밤새 여러분의 치아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흔적입니다. 이 무서운 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치과 치료도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내 치아를 스스로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도끼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료실 창가에 비치는 아침 햇살을 보며 저는 박철수 어르신께 백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어르신의 무너진 치아 건강을 재건하기 위한 일명 기적의 하루 루틴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어르신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선생님,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그저 하루 일과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라고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늘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주방과 일상 속에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통해 제가 깨달은 진리는 복잡한 수술보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습관의 힘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루틴의 첫 번째 단계는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됩니다. 화장실로 직행해 칫솔을 집어들던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주방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사막처럼 말라버린 입안은 세균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물 한 컵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침샘을 자극하여 치아의 천연 보호제인 침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신호탄이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절대로 곧바로 양치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을 한 입 가득 머금고 우물우물 강하게 가글을 하여 치아 사이에 낀 산성 찌꺼기를 1차적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치아 침식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타협의 미학입니다. 점심 식사 후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외출 중일 때 양치 도구를 챙기지 못했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서둘러 대충 하는 양치질은 치아를 더 손상시킬 뿐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양치를 과감히 생략하고 물가글을 꼼꼼히 한 뒤 자일리톨껌 하나를 씹으십시오. 자일리톨은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저작 활동을 통해 침 분비를 극대화합니다. 하버드 치과대학의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자일리톨을 규칙적으로 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아 재광화 속도가 40% 이상 빠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점심은 가볍게 넘기되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적시반 마지막 저녁 루틴은 하루 중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집중 공략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때 욕실로 향하십시오. 이때는 미백 기능이 없는 부드러운 치약이나 시린이 전용 치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칫솔질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진동입니다. 칫솔을 옆으로 벅벅 문지르는 대신 치아와 잇몸 경계에 칫솔모를 비스듬히 대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떨림을 주듯 털어내야 합니다. 특히 제가 권장하는 비결은 치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고농도 불소 치약입니다. 일반 치약보다 불소 함량이 5배 이상 높은 이 치약은 밤새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범랑지를 철갑처럼 단단하게 코팅해줍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식후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고백하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치아를 감싸던 날카로운 통증이 사라지고 입안이 늘 신선한 침으로 가득 차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르신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생력을 믿어주는 과정입니다. 주방에 있는 물 한 잔, 그리고 1시간의 기다림. 이 사소한 변화가 어르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저는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적의 시간표를 여러분의 일상에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 중에는 박사님, 옛날에는 소금이 최고였어. 소금으로 닦아야 잇몸이 탄탄해지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소금은 분명 항염작용이 있지만 그것은 소금물로 가글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굵은 소금 알갱이를 칫솔에 묻혀 잇몸과 치아를 문지르는 행위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으로 내 입안을 난도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금의 거친 입자는 노년의 얇은 범랑지를 무자비하게 갈아버리고 예민한 잇몸에 미세한 상처를 내어 그 틈으로 수억 마리의 세균이 침투하게 만듭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전동 칫솔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손목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께 전동 칫솔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오히려 치아 마모의 주범이 됩니다. 많은 분이 전동 칫솔을 일반 칫솔처럼 치아에 꾹 눌러서 사용하시는데 이는 강력한 회전력을 가진 기계로 치아 뿌리를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동 칫솔은 치아 위에 살짝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대기만 해도 충분히 세정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잘못된 방법으로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노인의 치아 마모도가 수동 칫솔 사용자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계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저는 최두식 어르신께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소금질이나 강한 전동 칫솔질은 마치 녹슨 낫으로 연약한 꽃잎을 다듬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꽃잎이 버텨나겠습니까? 어르신은 그제야 자신의 치아가 얼마나 가냘픈 상태인지를 깨달으셨지요. 치약 성분 중에서도 탄산칼슘이나 이산화규소가 앞쪽에 적혀있는 제품은 연마력이 강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인산 삼칼슘이나 불소 성분이 주를 이루는 부드러운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노년의 치아는 청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치유의 대상입니다. 질문 중 하나로 전동 칫솔을 쓰고 싶은데 손이 떨려서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던 한 할머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는 압력 센서가 달린 제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빨간 불이 들어오거나 진동이 멈추는 기능은 어르신들의 치아 마모를 방지하는 훌륭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도구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쓰면 약이 되지만 무작정 좋다고 믿고 쓰는 것은 소중한 치아를 사지로 내모는 격입니다. 4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였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민간요법과 과도한 기계맹신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안전한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철수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의 그 수척하고 근심 어린 안색은 간데없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르신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친구들이랑 동네 고깃집에 가서 상추쌈에 고기를 마음껏 씹어 먹었어요. 예전엔 찬물 한 모금에 온몸이 저렸는데 이제는 냉면 육수도 벌컥벌컥 마십니다. 세상에, 이 나이에 다시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깊게 패여있던 치아목 부분의 마모는 완전히 멈추었고 붉게 부어올라 피가 비치던 잇몸은 선홍색의 단단한 조직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범랑질이 다시 자라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려드린 루틴대로 관리한 결과 드러난 상아질이 재광화 과정을 통해 돌처럼 단단해진 것입니다. 신경을 자극하던 미세한 통로들이 메워지면서 극심했던 시린 통증이 사라진 것이죠. 어르신은 평생 부지런해야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몸을 위해 게을러지는 것이 보약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배웠습니다라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치아가 많이 닳았다고, 잇몸이 내려앉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휴식과 관리법을 제공해준다면 여러분의 치아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밥을 잘 먹는 문제를 넘어 뇌 기능을 유지하고 전신 염증을 막아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근간입니다. 저는 오늘 40년 의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진실들을 여러분께 쏟아냈습니다. 식후 1시간의 기다림, 부드러운 관리의 미학, 그리고 내 몸의 자생력을 믿는 마음,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씹고 뜯고 맛보는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크게 웃는 그 평범한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저 김민수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또한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치아를 살리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주방에서 흔히 쓰는 이것이 어떻게 잇몸 염증을 3일 만에 잠재울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대한민국을 밝히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주치의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